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지금이 추경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1인당 15에서 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필요하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경쟁과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했다. 내수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 12.3 불법 비상계엄 등 복합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삭감보다 건설적 논의를 기대한다며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고 50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계산이 풀리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7로 5월보다 6.9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풀린 돈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 압력이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비와 매출을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식생활, 쇼핑, 여행 업종 중심으로 카드 매출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확장 재정이 이어질 경우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0.36% 오르며 예년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가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자극과 부동산 과열, 재정 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3% 올라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강남 3구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임대료 전국 평균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25년 1분기 기준 0.90을 기록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금리 인하 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지적됐다. 정부는 집값 자극 우려에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오는 7월부터 전면적인 주 4일제를 도입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 4일제 시행 기업으로 기존 격주 금요일 휴무를 매주 금요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급여나 근무 시간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금요일 근무 시 대체 휴가도 제공된다. 회사 측은 창의성과 몰입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밝혔으며 최근 유튜브 쇼핑 솔루션 성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주 4.5일제 공약과도 부합해 ICT 업계 전반으로 주 4일 근무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27.9% 줄어든 13,863대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 점유율도 1.2%로 하락했다. 감소 원인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과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꼽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극우 정당을 지지했다가 유럽 전역에서 소비자 반발과 시위를 불렀다. 최근 트럼프와는 공개 설전도 벌였다. 중국 전기차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른 데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EU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중국 전기차의 유럽 점유율은 5.9%로 2배 이상 늘었다고 J2 다이내믹스가 밝혔다. 테슬라는 모델 Y 업그레이드로 반등을 노렸지만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국내 S급 인재는 미국, 캐나다로, A급은 네이버, 카카오로 간다. 제조업은 대기업조차 AI 인재를 구경도 못하는 실정이다. AI 기업들은 정부의 인재 유치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유출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는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을 중심으로 AI 내각을 구성하며 인재 정책 개편에 나섰다. 국내 AI 기업 10곳 중 8곳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2027년
2027년까지 1만 명 이상이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은 OECD 최하위권이다. 전문가들은 장학금 확대, 졸업 후 고용 보장, 임금 보조금, 병역 혜택 등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산학협력, 비자 완화, 국책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AI 인재의 연구 창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AI 열풍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주가는 전날보다 4.33% 오르며 154.3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3조 7,63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 향후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과 45억 달러어치의 재고 상각이 예상되지만 실적은 계속 증가 중이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73%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SK하이닉스가 고부가 HBM3 이 12단 메모리로 실적 날개를 달았다. 업계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하반기엔 HBM3 이 비중 확대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됐다. HBM3 이 12단은 기존 8단 제품보다 50에서 60% 비싸고 수익성이 높아 출하량 기준으로 2분기 절반 이상, 하반기엔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HBM 매출은 디램 전체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에 공급 중인 HBM3E는 올해 물량이 이미 완판됐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시장에서 50%, 특히 HBM3E에선 70%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범용 디램 중심이라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위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분산된 조사 업무를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협의 없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행 방안을 보고했으며 조사 권한을 어느 쪽에 집중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위는 물리적 조직 통합을 통해 지휘권 강화를, 금감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권한 강화를 주장한다. 2013년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단이 출범했지만 실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 40년의 조사 경력과 90여 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기관인 점과 강제조사 권한 위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조사 업무가 분산돼 중복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위의 직접 조사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금감원의 전문성을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확대하기로 25일 공식 합의했다. 이는 2014년 합의된 기존 목표치 2%에서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수준이다. 핵심 군사비 3.5%, 인프라 방산 기반 등 간접비 1.5%를 각각 배정한다. 공동 성명에는 우크라이나 가입 관련 언급은 빠졌고 러시아는 장기적 위협으로 짧게 표현됐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각국의 주권적 약속에 맡기되 관련 지출을 낫 국방비에 포함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또 나토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첫 공동성명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명시하며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단말기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국경을 허문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화를 위해 기업 공개 가능성도 열어놨다. 네이버페이는 26일 서울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금융을 넓히는 기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했다. 박상진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네이버페이는 국경을 넘어선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결제 비중과 외부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IPO는 진화 속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공개했다.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AI 집찾기, 머니브리핑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도 선보였다. 사용자 동선이 닿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AI 웹3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재개된 24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주 A씨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면 갤럭시 S25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마진을 최소화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출고가 115만 원인 이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지만 이보다 7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됐다. 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이탈한 가입자를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KT와 LG U+도 추가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7월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이통 3사 간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보조금 경쟁이 최대로 과열될 것으로 관측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대급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또다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카카오페이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이틀 만에 재정지다. 거래소는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 무려 147.8% 급등했으며 거래가 재개된 25일에도 1.96% 추가 상승했다. 이번 거래 정지는 1일간 적용되며 향후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 또다시 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급등 배경엔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초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격 시작된다. 2017년 영구 정지된 이후 4년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이번 해체는 12년에 걸쳐 방사선 오염 제거, 시설 철거, 생태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해체 핵심 기술 96개 중 96%를 자체 확보하고 전담 인력도 조직했다. 원전 해체 비용은 약 1조 원으로 한수원은 적립금과 필요시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호행 연료 처분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마련할 계획이나 부지 선정 기준은 미정이다.